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00세를 맞은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이 오는 6일 현충일에 일반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충원은 수도권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의 한시적 운영 중단 방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일반 시민의 방문을 잠정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 통제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파 시민단체들은 매번 현충일날 일반인들의 추모 행사조차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차단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야, 이 정권의 우한 폐렴 잘 써먹네요.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광화문 광장과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그렇게 탄압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졌게 되니 이제 우한 폐렴을 현충원에까지 끌어들인다. 참 대단한 현충원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현충원까지 우한 폐렴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수도권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의 한시적 운영 중단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현충원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지하철이나 아니면 시청 청사, 청와대, 정부 청사부터 출입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진작에 중단을 하지 끼껏 모른 채 하고 있다가 현충일이 다가오자 난데없이 일반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위험하기로 따지면 그 넓은 현충원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철이나 서울시청이 더 문제겠습니까? 이건 어디가 더 위험한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파 단체들의 6일 현충원 참배 행사를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우한 폐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천벌받습니다. 질병을 정치나 아니면 자신들의 편리에 맞춰서 써먹는 거, 이거는 나쁜 버릇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닥따닥 붙어있는 지하철은 그대로 방치해놓고 난데없는 현충원 출입을 우한 폐렴을 핑계 삼아서 막겠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한민국 자체를 봉쇄하지 그러십니까? 재산 말씀드리지만 광화문 집회 막고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막을 때 우리가 그럴 시간 있으면 저런 데 가서 클럽이나 지하철 좀 막으라고 그렇게 할 때는 딴짓하고 경찰 500명 또 우리 우파 단체 앞선 사람 35명을 고발까지 하고 지랄 발광을 떨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탄압하고 난리 법석 떨었던 데는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안 나왔잖아요. 반대로 거기 두드러 잡느라고 정신 팔려서 방치했던 클럽과 다른 교회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한 폐렴 초기 그 방역 실패로 270명의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들 표 떨어질까봐 클럽 방역은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또다시 대량 확진자 발생토록 한 이 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이건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게. 우한 폐렴 관리를 이따구로 해놓고 뭐가 잘났다고 겨우 한다는 것이 현충일에 현충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부터 현충원이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했습니까? 수십 년간 국민들이 5.18 엉터리 유공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면서 그 명단과 공적사항을 까라고 해도 안 까는 곳이 바로 보훈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선엽 장군이 기본봉이보다 못합니까? 이런 엉터리 망발을 쏟아내도 왜 보훈처와 현충원이 갖다부터 말이 없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당연히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 차라리 김대중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김대중은 이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절대 핵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만약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진다 했던 사람이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조롱을 떨고 국민들은 잠 제대로 못 자게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누가 묻혀야 됩니까 그게. 언제까지 되도 않는 친일 장사를 이제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친일 감정을 빌미 삼아서 북한 바라기로 지낼 것인지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문재인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다른 부처는 몰라도 보훈처나 현충원은 똑바로 잡아야죠. 여보시오들, 현충원 공무원들, 보훈처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시오. 현충원에 안장된 호국영령이나 애국지사, 그 순국선열들이 나라 위에 목숨 바친 그분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까? 나라를 왜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호요식하고 잘 살게 된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이런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고마움 때문에 매년 현충원을 방문해서 선열들의 넋을 기려왔는데 이것을 우한 폐렴 핑계대고 통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건 살아있는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라는 선열들의 희생인데 누구 마음대로 참배를 막는 겁니까? 아무리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김정은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선열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국민으로서 그 예를 다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막아버리는 이 개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되면 현충원 관리들이 나와서 줄 쫙 서서 뭐 2m씩 떨어져 서세요 하고 딱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현충원 그 자체가 실내도 아니고 실외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하면 감염될 확률이 지하철보다는 100배 1000배 낮을 것인데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현충원에 물어봅니다. 현충일에 일반 시민의 방문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고자 한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그런 정신이라면 5월 18일날 문재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에서 행사를 치렀던 5.18 기념식도 못하게 했어야 하고 5월 22일 노무현 11주기 추도식도 못하게 강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공평이고 형평 찾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아니 3.1절에도 그랬고 5.18도 그렇고 노무현 추도식에도 민노총 집회는 다 하도록 방치하면서 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참배조차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 합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진짜 나라가요 미쳐도 곱게 미쳐 하는데 곳곳이 미쳐 돌아가다 이제 현충원까지 이지랄하고 자빠졌으니 어디 멀쩡한 정신 가진 국민이 또라이 취급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 보시고 혹시 1일부터 14일 전면 통제를 하는 걸로 착각하는 유가족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충원 공지사항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갔다가 빈걸음으로 돌아오시는 분, 또 잘못 생각을 해서 못 가게 하나 보다 아예 안 가는 분, 이런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현충원 공지사항을 몇 가지만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현충원 내 제례동의 사무제와 49제에 한해서는 사전 예약된 유가족들은 출입이 가능한데 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전화 예약한 유가족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일과 7일에는 제례동 이용도 불가합니다. 전면 폐쇄입니다. 이때는 충원당 참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원당, 묘역, 위패 봉안관도 사전 예약한 유가족만 출입이 허용이 되고 이 기간 동안 현충관, 유품, 호국 전시관, 충원당, 휴게동은 폐쇄됩니다. 현충탑 역시도 사전에 예약된 단체 참배객만 출입이 허용되고 현충일 당일에만 사전 예약된 유가족에 한해서 개별 참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제한기간 동안 사전 예약된 유가족, 참배객에 한해서는 차량 이용이 가능한데 올해에 한해서 현충일 당일에도 차량 이용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예약 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례동 예약 문의, 여기는 사무제와 49제를 지낸 곳인가 봅니다. 02-811-6375-6376 제례동 예약 문의 811-6375-6376 02 서울입니다. 예약 접수는 해당 전일 16시 40분까지입니다. 또 현충탑 참배 행사 문의는 02-826-6237 02-826-6237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2-811-6361-6362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충문당과 묘역 참배 예약 문의는 02-811-6375-6376으로 하시고 위패 봉안관 참배 예약 문의는 02-811-6353 1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충원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뭔가 끼림칙한 게, 듣기에 따라서는 섬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살 때도 주민등록을 제시했고 앞으로 클럽 등을 출입할 때도 QR코드를 찍어야 하고 현충원 들어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우한 폐렴을 핑계 삼은 사회주의 비슷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곳곳에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할 수 있는 갖가지 기능들을 우한 폐렴을 핑계로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의사협회에 6번, 7번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전지역 차단을 하지 않아서 270명의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이제 보니까 초기 중국 전 지역 입국 중지를 시키지 않은 이유들이 하나 둘 우리들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몽골, 대만 사망자 제로, 홍콩 4명, 우리 270명, 똑같은 시기에 봉쇄를 한 나라와 안 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어떤 핑계로라도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270명을 국민을 살인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 코로나를 방치했겠느냐, 초기 방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뒀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자신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집회와 청와대 앞에 강야교에 매일같이 열리는 예배, 이걸 핑계 삼아서 두드려 맞기 좋은 것이고, 또 우한 폐렴을 통해서 돈을 뿌려서 매평일을 할 수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이가 뭔가 해서 그걸 쫙 뿌리고 표를 산 것처럼 해서 지금 이번에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앞으로 우한 폐렴 가지고 조금만 시끄러워지고 문제 있으면 우한 폐렴 확진자를 또 나왔다 방송이 이런 식으로 떠벌려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무조건 자기들에게 거슬린 것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우한 폐렴 핑계를 대고 현충원이 일반인의 참배를 잠정적으로 강제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하는 데서 우한 폐렴 핑계대고 하지마 하면 고발해, 잡아요, 300만원 벌금. 이제 한번 보시라고요. 이건 문재인 정권을 볼 때는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바로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우한 폐렴.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이동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우한 폐렴을 핑계 삼아 탄압을 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그대로 묵과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2019년 8월 22일에 올라있는 글 2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대한민국의 성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잠드신 분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원 관계자들에게 반대로 묻습니다. 무엇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